이 예방과 치료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 내 탓이거든요. 그 사연을 듣고 있자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야 너는 내려와 전쟁 끝내게 또 한 발이 총성이 빵 울리는 순간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오랜 편수로 섬유근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 이제 알겠어. 니네 설명하는 거 이제 특이한 것도 알겠고 뭐 그렇게 다른 치료들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니네는 어떻게 검사를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데?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섬유근통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 네. 또 뭐 거의 섬유 진단만 안 받았지 네. 뭐 당신은 섬유근통이에요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사실 본인도 잘 모르고 오는 거죠. 내가 뭐 그렇게 아프긴 아프지만 네. 뭐 섬유근통 진단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사실 많은데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게 되고 그런 검사들을 왜 하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가에 네.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우선 어떤 검사를 먼저 하게 되나요? 네.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그 섬유근통 증후군 환자분이 왔을 때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30분, 40분이 훌쩍 넘어갈 정도거든요. 그렇죠. 뭐 증상으로 치면 뭐 이게 40까지, 50까지가 넘고 또 그 사연을 듣고 있자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듣고 나서 몸 전체가 전쟁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근데 전쟁이 처음부터 전쟁이 나진 않았을 거고 이 전쟁이 조금 뭐 속았기도 있죠. 말하자면 우리 장마철에도 잠깐 비가 멈출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다고 비가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또 비가 옵니다. 장마철에도. 근데 전쟁이라는 상황도 약간 소각이 됐다가 또 한 발이 총성이 빵 울리는 순간 뭐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날아가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내려면 이런 쉽게 말 이해관계가 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간중간에서 나오는 총성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트리거 포인트도 있지만 이 증상들이 일으키는 트리거 유발 원인들을 하나씩 점검을 해서 이런 것들을 낮춰주고 그 낮춰주는 저변에서는 뭘 해줘야 되냐면 전쟁 상황들을 조금씩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실제로 환자들이 현재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에 먹고 있는 약들을 보면 뭐 진통제, 뭐 소염제, 뭐 스테로이드, 뭐 항불안제 이런 걸 드시거든요. 그건 저는 뭐라고 설명하냐? 지금 서로 총싸움 하고 있는데 야 너는 내려와 전쟁 끝내게. 그 내려와 집니까? 지금 그렇죠. 적들은 총을 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치료들은 약간 이제 임시 방편이라고 보고 결국에는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은 어찌 보면 이런 내용을 묻고 들으면 무슨 검사를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각각의 개인마다의 그런 트리거 그런 전쟁을 자꾸 일으키는 요소들을 찾아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확인할 때도 그런 내용 하나하나만 볼 게 아니라 모든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가 아닌 분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혈액을 통해서 자율신경 기능학적인 혈액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염이라든지 또 외상이라든지 이런 요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염에 과연 걸렸었는지 이런 항체 검사들 그리고 이제 우리 바이러스 검사들. 검사들 그리고 우리 또 자가 면역 질환들도 그렇죠. 이게 없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뭐 누구나 조금씩 갖고 있는 데다 더 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가 면역 항체들 그리고 이제 전편에서 설명드렸듯이 자극 중에서 외부에서 온 자극들도 많거든요. 네. 그 중에서 독성 물질을 중금속 그리고 또 환경 독소들 이런 걸 또 같이 파악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런 전체 전쟁을 일으키는 거는 실은 남 탓이 아닙니다. 결국 내 탓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의 문제들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 내 안의 문제들이 어디서 왔냐? 생활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생활 중에 1번
자세 문제. 그러니까 자율신경 구조에 관련된 검사들. 그리고 두 번째 식단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물 알레르기. 뭐 예를 들면 급성, 지연성 음식물 알레르기.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살고 있는 세입자인 미생물들이 또 깡패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에 대한 점검들을 호흡 그리고 소변을 통해서 찾아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또 더해줄 게 있으면 당장에는 좀 보충을 해주고 이런 치료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전면적으로 네. 이렇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사실 이제 사람들은 생긴 것만큼 네. 다양한 원인으로 문제들이 이제 시작이 되긴 되지만 이게 나타나는 증상이 비슷하다 그래서 똑같은 원인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네.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저 사람이 저렇게 아팠는데 저 사람은 저걸 해서 좋아졌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도 저걸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원인이 다르면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예방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좋은 음식을 먹고 뭐 면역을 키운다, 아니면 뭐 수면 습관을 잘해서 건강을 유지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예방과 치료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있어요. 네네. 예방과 치료는 절대 다르지 않다. 단지 다른 것은 예방보다 치료를 할 때는 좀 더 철저히 오랜 기간 동안 해야지 된다라는 사실만 틀릴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험을 칠 때 내가 공부하는 책이랑 평상시에 예습 복습을 할 때 공부하는 책이랑 과목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예. 똑같거든요. 똑같지만 시험 기간에는 조금 더 꼼꼼히 조금 더 열심히 좀 잠시간을 줄여가지고 공부를 더 한다라는 차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예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이냐, 내가 지금 네. 받았던 치료가 아니면 이 치료 방법이 예방적으로 쓰이기는 너무 과하거나 문제가 있는 방법이냐라는 네.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자율신경 치료를 이게 조준호 원장님께서 해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예, 예. 제가 이제 경추 치료도 하고 척추 치료를 이제 했는데 이것은 제가 섬유근통 환자라서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내 몸을 지키고 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더 간격을 좁혀서 하긴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치료에 적용이 되어야지 되는 환자분도 있고 그냥 예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지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유해 물질,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뭐 감염 인자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해결하고 치료를 하고 또 자율신경계를 더불어서 같이 치료하는 방법으로 섬유근통을 좋은 성적으로 치료를 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치료하면 끝나는 건가요?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내가 3개월 치료하면 이제 안 아픈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원장님 어떻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결국에는 관리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는데 결국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자체가 어느 날 순간 발생된 원인이 아닙니다. 결국 그 원인 자체가 또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우리는 더 무너지지 않고 더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도록 막아주는데 일단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우리가 불안정한 데를 안정화시켜주고 부족한 것을 집어넣어주고 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빼주고 나면 훨씬 더 생활하시기가 편하거든요. 하지만 또 우리가 습관을 바꾸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문제들을 계속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면 이 주기적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점검하고 또 보완해 줌으로써 내가 건강해질 수가 있고 내가 건강해져야지 가족이 건강해질 수가 있고 또 가족이 건강하면
그래도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흔히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제 차를 한 대를 샀어요. 네. 샀으면 이거를 뭐 10년을 타고 다니면 제일 좋겠죠. 네. 근데 티코를 사면 10년을 탈 수가 없고 네. 벤츠를 타면 20년을 탈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건 아니다. 다 지하기 나름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어느 일정 수준까지 몸이 회복이 될 수가 있겠지만 내가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좋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좋은 상태로 갈 수 있고 또 내 몸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또 고통의 나락으로 또 빠질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계속 주의사항도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방향들을 이렇게 이제 이해시키도록 이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환자분들과 이게 잘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지만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